자, 647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세 개가 존재하죠. 물론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고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근이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두 개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근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중근이 되고 이럴 때 이게 중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근이 자 3, 3, 3으로 모두 다 똑같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삼중근. 자, 근 세 개가 다 똑같죠. 즉 다른 말로 하나의 실근만 갖는 거죠.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삼중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중근이란 말은 세 개 중에 두 개의 근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의 근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근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네 이거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뭡니까?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D를 쓸 수가 있지만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판별식 D는 2차 방정식에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하든지 인수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3차의 계수,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자,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개수들의 합을 다 대입없어요. 마이너스 K, K 없어지고 1하고 3하고 더하면 4죠. 마이너스 하니까 제로입니다. 따라서 1이라는 근을 반드시 갖죠. 그럼 얘를 오면 1이고 곱하면 1이고 더하면 4 마이너스 K가 되겠죠. 4 마이너스 K. 자, 다시 곱하면 4 마이너스 K가 되고 더하면 K가 없어지면서 4가 되겠죠. 따라서 곱하면 4가 되고 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1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근이 되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x 얘가 1이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갖고 오죠. 맞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지 근이 1이겠죠. 자, 그리고 이 식은 2차식인데 x 제곱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kx x의 예수가 4 마이너스 k고 상수항이 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근이 1은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이 1이 존재하고,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하세요. 요 2차 방정식이 얘가 먼저 중근을 가지면 되겠나요? 맞습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데, 근데 그 중근이 1이라는 중근을 가져버리면 여기서 1이 두 개 생기죠. 중근이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가 또 1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3중근이 돼버리죠. 근이 다 1로 다 세 개가 모두 똑같죠. 중근을 갖는데 x 이꼴 이런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체의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가 근이 일단 x 이퀄 1이라는 근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x 이퀄 1이 하나 나오고 맞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x 이퀄 1이 아닌 다른 하나의 근이 나오면 되겠죠. 물론 이때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1이 되버리면 얘도 중근이 되버리니까 안 되고 3중근이 되버리니까 안 되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만약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 1번인 경우는 요 2차 방정식이 x 이퀄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x가 1이니까 4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는 0이 돼버리면 k는 바로 얼마가 된다? 자,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k가 9라고 하면 한번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여기가 x제곱 k가 9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플러스 4 이꼴 0이 되죠. 그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면 x 이꼴 1이라는 건과 x 이꼴 1이 아닌 다른 글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근 1 한 개와 얘와 합쳐서 근이 몇 개가 됩니까? 1이 같은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요 자체가 이 자체가 요렇게 인수분해되니까 이 x-1과 통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x-1의 제곱 x-4 이꼴 0으로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1이라는 중근을 갖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k는 9는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된다? 이 자체가 중근을 갖는데 그 중근이 1이 아니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이죠. 요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B가 4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16이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여러분들 이 3차 방정식은 판별식 D를 체크할 수 없지만 요 자체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거 0, 요거 0이니까 요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쏘리. 여기가 X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K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K 값을 한번 구해 볼까요? 여러분 요 16은 다른 말로 말하면 4의 제곱이 되나요? 그러면 요거와 빼기 4의 제곱이니까 합차가 되겠죠. 그러면 한 번은 얘들을 뭐하고 더하고 한 번은 얘들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얼마 됩니까? 8 마이너스 K가 되고 뒤에 부분은 4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K가 되네요. 그 마이너스 K를 앞으로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되고 0 또는 K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연수 K. 자, 따라서 자연수 K니까 K 0은 된다 안 된다? 0은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K가 8이 된다는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K는 9와 K가 8인데 여기서 일단 8일 때 X가 1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K가 8인데 여기서 중근이 1이 나와버리면 3중근이 되어버리니까 K에다 8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K에다 8을 대입해 보면 X제곱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꼴 0이 되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되니까 X는 2라는 중근을 갖겠죠. 따라서 2라는 중근과 1이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3중근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K8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 K라고 했는데 자, K가 0이는 걸 한번 조사해 볼래요. 그냥 K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기는 같네요. 그죠? 이때도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고 1이라는 중근을 갖으니까 3중근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k가 0일 때도 이 문장에서는 중근을 갖는 것은 맞지만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겠으니까 k0는 빠져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K9와 K8 바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상수 K를 구하면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요 K 값만 구하지 말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판별식 D를 쓰지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거의 100%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이 나오니까 요 2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근 1을 가지고 잘 관찰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48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근이 모두 실수랍니다. 자, 근이 모두 실수다. 그러면 이 근 세 개가 바로 실근을 모두 갖는다. 모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 모두 실근을 가지면 여러분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차니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3차가 있고 2차가 없네요. 그죠? 2차가 없기 때문에 2차는 0이 됩니다. 그리고 x 계수가 1차가 1-a가 되고 상수항이 a-3이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면 개수들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a 없어지고 상수는 3인데 마이너스 3이 제로가 되죠. 따라서 1로 조립제되고 이 1은 반드시 근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2가 내려옵니다. 곱하면 2고 더하면 2고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sorry.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 되겠죠. 자,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어서 자, 최종적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1을 근을 하나 갖고, 그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이 바로 근을 가지면 되겠죠. 어떤 거? 실근. 자, 그래서 물론 인수분해 안 해도 되지만 인수분해 한 것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적어 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sorry.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자, 그냥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x 이꼴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죠? 실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모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실근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나요? 자, 여기서는 중근 이런 것도 따질 필요 없죠. 그냥 모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따라서 이놈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왜? 서로 다른 실수 이런 말, 실근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 하나 더 나와도 되죠. 그죠? 즉 1, 3이 이렇게 나와도 되고 그러니 아니면 2, 5처럼 세 개가 다 달라도 되겠죠. 따라서 그죠? sorry. 또 얘가 또 같은 거니 중근을 가져도 3, 3을 가져도 상관이 없죠. 그죠? 따라서 판별식 D 짝수 공식 1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면 1 플러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5가 되고 최종적으로 A는 어떻게 된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649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흑은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실근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3차 한계수, 2차 한계수, 자, 좀 복잡하지만 1차 한계수는 여기 1차 한계수죠, 그죠?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것은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는 1이고, 자, 여기는 A 제곱의 약수, 요 마이너스 신경 쓸 필요 없죠. A 제곱의 약수는 1과 A와 A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먼저 개수들의 합을 구해보면 A 제곱, A 제곱 없어지죠. 2A 마이너스 2A도 없어지네요. 상수가 4니까 마이너스 4라서 없어지죠. 따라서 개수들의 합이 제로니까 여기는 근이 1이 되겠네요. 자, 1은 내려오죠.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2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곱하면 2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더하면 A 제곱이 되고 2A는 없어지고 3도 없어지겠죠. 따라서 곱하면 A 제곱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실근을 가죠. 요거는 1이니까 근이잖아요. 이 자체는 근인데 얘가 지금 무슨 근입니까? 실근을 한 개 갔죠. 실근을 한 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개의 흑을니까 요 2차식이 뭐가 되면 요 2차식이 바로 흑을 가지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형태로 적는다면 x-1이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x 제곱에 플러스 2a-3x 플러스 a 제곱은 0이 되는데 얘가 실근을 가지니까 얘가 흑을 가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여러분들 이거는 적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그냥 여기가 x 제곱이고 여기가 요거 x고 요거 상수다. 그렇게 보고 판별식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자 b 제곱이니까 2a-3의 제곱 마이너스 4a1c가 a 제곱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흑은을 가지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전개해도 되지만 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2a-3의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2a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럼 합차하면 되겠네요. 한 번은 뭐하고 더하고 됐나요? 한 번은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갈로 앞에 있는 갈로는 4a-3이 되고 맞나요? 이 뒤에는 여기 없어지죠. 그럼 여기 뭐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0보다 작네요. 됐나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조심할 거 부도 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이죠. 따라서 a는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여기서 인수분해꼴을 여기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보여줬는데 요거 그대로 전개해 보세요. 앞에 거 저거 뒤에 거 저거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12a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니까 얘는 4a 제곱이 없어지죠. 따라서 12 마이너스 12a가 이하하면 부동호 방향 바꾸고 a는 12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의 범위는 4분의 3인데 물어보는 것은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항상 부등식은 뭡니까? 항상 뭐로? 수직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4분의 3보다 크다 그랬죠. 큰데 최소의 자연수는 여기 얼마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가장 작은 자연수 값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650번은 이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만약 실근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가정합시다. 실근 하나가 3이라고 가정한다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얘가 3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실근 하나를 갖겠죠. 아니면 실근 하나를 갖고 나머지 두 개는 뭐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흑은을 두 개 가지면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자, 실근 한 개가 모두 다 하나로 같든지, 즉 삼중근을 갖든지 하나의 실근과 흑은 두 개를 가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3차 계수, 자, 2차 계수가 없습니다. 1차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2k 마이너스 1, 상수항은 2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뭔지를 고민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1의 약수는 1이고 2k의 약수는 1과 2와 2k. 쏘리. 1과 2와 2k가 아니라 1과 2와 k랑 아니면 2k.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토탈 8가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다 더해 봅시다. 다 더해 보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죠? 쏘리, 제로가 안 되네요. 2k가 없어지지 않죠. 따라서 1은 되지 않습니다. 개수들의 합이 제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겠네요. 자, 1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죠. 그래서 더하면 2k가 되고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2k가 되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형태를 적어봅시다. x, 요 자체가 근이죠. 요 자체가 근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2차식은 x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k가 되어서 능령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제로니까 여기에서 일단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건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을 가지면 되겠죠.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을 갖는데 어떤 거? 중건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죠. 첫 번째 x 이꼴 마이너스 1의 건을 가지면서 and 뭐를 가져야 돼요? 중건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건을 가져니까 대입해 보면 1 플러스 1 플러스 2k가 0이 되면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중근 체크를 해야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어서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얘가 중근을 갖지 않죠. 자, x 이꼴 2와 x 이꼴 마이너스 1을 갖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는데 또 다른 건이 뭡니까? 중근이 되지를 않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중근 하나와 또 다른 하나 실근을 갖죠. 따라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의 말에 위배되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얘가 실근 하나 가지니까 이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k 이퀄 0이 두 허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허근을 가지면 여기에서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되겠나요? 그럼 판별식 D를 체크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8k가 되겠나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K는 1보다 크니까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다는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4문제를 풀어봤죠. 무조건 여러분들 첫 번째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걸로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근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이 유형 6번에 해당하는 이 4문제는 이런 유형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고 여러분들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51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근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이것분의 이거의 부반대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다음 곱의 합이죠. 곱의 합. 자, 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1분의 얼마? x의 계수 1이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최고차 계수 1분의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4인데 부호반대니까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놈은 어떻게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자, 이 식은 어떻게 전개한다? 요 1을 뭐로 보고 x로 보고 전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의 세제곱 다음에는 1의 제곱으로 내림차순 형태가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만약에 1이 아니고 2라면 여기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라면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했죠. 그죠? 자, 이럴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전개했으니까 여기는 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합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놈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여기는 뭐가 되나요? 곱의 합. 그럼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곱의 합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곱의 합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자, 이 마지막은 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부호는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는 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조심히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1의 세제곱은 1이고 합이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면서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곱의 합은 1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자, 곱은 얼마예요? 곱은 4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52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이 나왔죠. 세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곱의 합, 곱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세요. 방금 문제처럼 다르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요번에 다 적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죠. 자, 곱의 합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인데 자,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해결을 못하면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자, 보세요. 얘는요. 지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순환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합을 이용하는 거. 합을 이용하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죠. 그러면 요 감마가 넘어가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마이너스 감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떻게 되나요? 알파가 넘어가서 3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마 플러스 알파는 감마 플러스 알파니까 3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합을 이용하라는 거. 합을 이용하라. 합을 이용해서 변형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푸는 652번 문제와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651번 문제는 1이었고 지금은 3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3의 세제곱이 되고 맞죠? 이 3을 뭐로 본다? 잠시 3을 x로 보면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수니까 3의 세제곱, 3의 제곱 또 3이 되고 이제 상수항으로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합이 들어가니까 이 세 개를 합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합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내면 여기가 합이 되겠죠. 그 합이 얼마예요? 3이 되죠. 되겠나요? 자, 그러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둘둘 곱의 합이죠. 곱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다 플러스가 되겠죠. 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두 개의 곱의 합이죠. 곱의 합. 자, 세 번째는 이 세 개의 곱이면 곱은 마이너스가 세 개니까 여기가 뭐로 바꿔지고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곱이 되겠죠. 그 곱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3의 세제곱과 요 3 곱하기 3이 되어 3의 세제곱이 빼기가 돼서 없어지죠. 따라서 남는 것은 1 곱하기 3과 뒤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최종 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순환형이 나올 때는 바로 요 합을 이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653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비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이 계수 두 개를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 2차 방정식에도 해봤지만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면 한 건을 알파, 다른 한 건은 2알파, 또 다른 한 건은 3알파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세 건을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일단 합은 어떻게 되나요? 봅시다. 합을 구하면 이게 6알파가 되죠. 6알파. 6알파가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A분의 B에 부호받으니까 6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알파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가 6이라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빨리 이놈을 변형시킵시다. 즉 알파가 1이라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세건은 정확하게 1, 2,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A, B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A, B는 바로 뭐? 곱의 합으로 또 곱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곱의 합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2 곱하면 2가 되고 2하고 3하고 곱하면 6이 되네요. 1하고 3하고 곱하면 3이 되죠. 요 놈이 바로 1분의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1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되나요? 곱으로 가면 되겠죠. 자, 곱은 어떻게 되나요? 1, 2, 3을 다 곱하면 6이 되고 곱은 1분의 B에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B가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 그래서 A와 B를 다 찾아냈습니다. 근데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A는 11이고 B를 2배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최종 결론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65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네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네요. 해석이 됩니까? 요 2차 방정식에는 근이 두 개가 있겠죠. 알파와 베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근, 이 알파, 베타가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3차 방정식 근은 일단 알파, 베타는 무조건 근이 돼야 되고 또 다른 한 근이 더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P와 Q, 즉 상수, 계수들을 찾아내라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근과 세 근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나요? 자,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3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이 세 근의 합이 뭐가 되나요? 세 근의 합이 뭐가 되나요? 합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면 알파 베타의 합이 얼마니까 2니까 따라서 감마는 1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감마를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감마를 1로 세팅하고 문제 푸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Q를 구해야 되네요. Q는 바로 두근두근 곱의 합이죠. 요렇게 곱하면 알파, 요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자, 베타와 알파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요게 바로 Q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세 근의 곱이니까 바로 알파 베타와 1을 곱한 것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와 여기 알파 베타가 같죠? 따라서 P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P 값은 찾아냈습니다. 그럼 Q 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죠? 자, 대입하면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얘가 Q니까 따라서 Q의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P를 제곱하면 4고 Q를 제곱하면 0이니까 최종 답은 4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을 적다가 감마를 빨리 구했죠. 감마를 빨리 숫자로 바꾸어 버리세요. 그러면 곱의 합이나 곱을 구할 때 훨씬 좀 간단하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